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의 자인경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뉴미디어 시청자들은 감동과 진심을 원한다. 그것은 곧 공감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프로젝트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공감이라는 것은 곧 화면 속에 나와 있던 저 사람과 실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저 사람도 어차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그 공감이 시작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실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고객사는 법률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이름 자체는 알려져 있지만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을 저 스스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가 원했던 것은 굉장히 서민 중심적인 인생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가 미팅을 하고 난 이후에 진짜로 그런 조직이고 그런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다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의 그 감동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진행되고 실제로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례들이 대부분 개인회생과 또 파산, 또 여러 가지 좀 가정의 어두운 문제들을 오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의 주인공들이 나 카메라 앞에 서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런 포맷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숏필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숏필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 영상들이 이 숏필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유튜브 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의 어떤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숏필름이라고 한다면 연상되는 한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웹드라마입니다. 네. 저에게도 웹드라마라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메이저 드라마를 흉내내기 원하는 그런 아주 때깔 좋은 그런 곳에 선남 선녀들이 같이 앉아서 비현실적인 대화를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에게 숏필름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영상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뉴미디어 시청자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 그들에 맞는 언어로 영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감동도 주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감이었습니다. 공감이 도대체 뭘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영상이라고 얘기합시다. 보고 있는데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 저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 사람의 눈물, 저 사람이 당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힘겨움 그런 것들이 왜 저래?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그 눈물을 똑같이 나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런 것 이게 바로 저는 공감의 척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원칙을 붙들면 그 방법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원칙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얻어낸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그러니까 이게 태국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 지금 유튜브로 태국 감동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쏟아질 거예요. 이 태국 생명보험이라는 이 회사가 이 가지고 있었던 10년간의 온라인 캠페인의 어떤 그 원칙이었어요. 이 보험사라고 한다면 의뢰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그런 회사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원초적으로 울리는 이 숏필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3, 4분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이 태국 사람들의 이 DNA인 것 같아요. 이 그들이 만든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불쌍하게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거든요. 10년이 지나서 결국에 이 태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드라마타이즈의 숏필름을 그들의 캠페인, 그들의 바이럴 영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요. 우리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 숏필름을 제작하게 된 그 과정, 경위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 숏필름이란 말은 그 자체가 이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라기보다는 단편 영화에 가까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화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네마틱이라는 어떤 그 지점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시네마틱이란 말은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에게 이 시네마틱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도달하기 원하는 그 어떤 궁극의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인터넷에 수많은 튜토리얼들을 보면 이 시네마틱 뭐 타이틀, 시네마틱 뭐 백그라운드 뮤직, 뭐 시네마틱 이펙트, 뭐 시네마틱 컬러 그레이딩. 그러니까 이 영화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본능적인 갈구함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제 분야는 OAP라는 온에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널 커머셜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채널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래서 그걸 컬러와 타이포와 톤 앤 매너에 맞는 어떤 모델과 어떤 궁극의 채널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커머셜에 가까운 어떤 작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제 스스로 어떤 그레이드를 나누는 걸 발견했어요. 이 영화적인 제작 방식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텔레비전 시스템보다 좀 한 단계 위인 것 같다. 왠지 그 채널의 커머셜을 찍으려면 우리가 뭐 갖고 있었던 그런 뭐 HDB 카메라나 ENG 카메라로 찍을 수 없을 것 같고, 채널 라이드 촬영을 할 때는 레드원 카메라를 빌리기도 했고, 뭐 조명 장비도 굳이 저희 카메라 장비들, 조명 장비들 쓰지 않고 다 외주의 그립팀을 불러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네마틱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24프레임으로 만드는 것 네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을 보면, 오늘도 지금 텔레비전을 지금 틀어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화면이요. 특히 예능 프로그램들 혹은 뭐 밖에서 찍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보면 1초에 60장의 화면을 쓰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1초에 60장이 현재 우리의 시선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보는 마지노선 최저 프레임이 60프레임인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60i라고, 뭐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는데 60i라고 해서 초당 30장의 프레임을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그 어퍼 라인, 로어 라인 해서 두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30장의 프레임을 두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60프레임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TV 플랫폼에서 우리가 시청했던 플랫폼의 어떤 구현 방식이죠. 근데 영화는 24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텔레비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뚝뚝뚝 끊어지는 느낌들. 근데 그 끊어지는 느낌들이 좋아서, 그 TV 프로그램이 딱 끝이 나고 이제 광고로 넘어가면 광고가 완전히 분위기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과거에는 필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면이 24프레임으로 화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죠. 과거에는 이 60i를 24p, p란 말은 이 프로그레시브란 말로 통 한 장이라는 뜻이에요. 한 프레임을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통, 그러니까 인터리스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한 장, 통 한 장씩 이렇게 24장, 30p라고 한다면 통으로 30장, 60p라고 한다면 통으로 60장인 거죠, 초당.
그러니까 60i와 60p를 비교한다면 60p가 더 화질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60i를 24프레임으로 바꾸는 것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어요. 비디오 잡지 보면 어떻게 하면 60i를 24p로 전환할 것인가, 2대 3대 3대 2 풀다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결론을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을 60i 화면을 틀고 모니터에 틀고 24p 카메라로 영화 카메라 필름으로 찍는 것, 그게 최고의 변환 방법이다. 뭐 장난 같지만 진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60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쉬워졌어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거기 24프레임 24p 파일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그 변환이 되어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찍은 그 영상들을 초당 24프레임짜리 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거는 시네마틱도 아니죠. 시네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기 원하는 것, 그 이후의 단계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네마틱 영상, 숏필름을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시네마틱 컬러, 시네마틱 컬러 그레이딩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보정 전의 화면이 더 시네마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뮤직비디오 느낌 해가지고 만드는 저렇게 과도한 게 진짜 시네마틱인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수준의 시네마틱한 영상의 어떤 기준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주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제가 만든 숏필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색보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다만 후보정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방점을 찍어서 촬영 단계에서 너무나 많이 무시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몰입을 방해하는 촬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 때 내가 이 찍는 카메라의 시선을 동일하게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제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흔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사람의 어떤 숨 쉬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흔들린다든지, 혹은 이렇게 좀 가다가 삐끗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든지, 시종일관 흔들린다든지, 촬영 감독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놓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빙을 가지고 촬영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모든 씬을 2번씩 찍으라는 겁니다. 제가 찍은 화면 중에 이런 화면이 있거든요. 파일철을 들고 책상에 앉아서 그 파일철을 열고 뭔가 이렇게 파일을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장면을 카메라 하나로만 찍어서 쭉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똑같은 장면을 연기하되 한 번은 전체적인 화면을 찍고, 또 한 번은 서를 보는 손만 촬영을 하고, 또 한 번은 그 서를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을 찍고, 또 반대쪽에서 서류를 찍고 세 테이크를 찍어 놓으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어떤 감정의 곡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치한다면 더 풍성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어둡게 촬영하라라는 겁니다. 이 시네마틱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실내에 있어요. 실내에서 저기 있는 바깥을 바라보면 사람의 시선은 바깥에 있는 하늘색과 내 이 집안에 있는 이것들이 균일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의 시선의 다이내믹 렌즈가 그만큼 촘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의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 어떤 그런 기술 때문에 하늘의 색깔에 뭔가를 맞춰서 찍으면 실내가 너무 어둡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실내를 좀 밝게 찍으려고 하면 하늘색이 하얗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하늘 색깔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긴 좀 어두워지겠죠, 이 실내는요. 나중에 컬러 커렉션 과정에서 안부를 좀 밝게,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그대로 남고 안부가 조금 밝아지면서 카메라가 좀 더 좋은 카메라를 찍은 것 같은 효과가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빛을 다루어 보라라는 겁니다. 방송국에는 큰 대형 A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대형 A 스튜디오에는 수많은 그 수십 개의 그 크고 작은 그 조명들이 천정에 달려 있었고, 그 스튜디오 녹화를 하는 그 조명의 가장 큰 그 원칙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자를 다 제거하는 것. 굉장히 밝고 화사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온 영상이 항상 좋은 영상은 아닌 거예요. 특히나 이 숏필름에선 빛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별도의 어떤 챕터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원칙에 따라서 숏필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만든 숏필름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구현했고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적게 최대한 빨리 다음 회를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